생태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은 저희 이제 자연경관리 기술 파트에서 기초 이론이 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태학을 공부를 하실 때는 시험적인 관점에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혹 뭐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문제가 좀 추가되긴 하겠지만, 예, 기본에 중시하는 것이 이 생태학을 좀 대응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생태학은 뭐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크게 생태계 공부하셔야 될 게 고체군, 그 다음에 군집, 생물 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로 크게 이제 5가지 파트로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생태계에서는 이제 구조, 늘 구조를 따질 때는 구성 요소를 따지죠. 그렇죠? 생태계의 기능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제 구분을 한다는 부분이고, 기능으로는 이제 물질 순환, 에너지 흐름. 물질 순환 같은 경우는 좀 예상하고 있는 게 이제 생지화학적 순환에서 5대 순환 이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에너지 흐름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뭐 나왔던 게 이제 생산성, 생산량, 에너지 생태 에너지 효율 뭐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최근에 또 광합성까지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 같은 경우는 개체군은 개체 개별 동일한 종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체군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얘네들이 어떻게 그 생성, 성장, 이게 변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소멸, 멸종하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생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생존 곡선이나 생장 곡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소멸 같은 경우는 이제 멸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체군 크기 변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집 같은 경우는 이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의 역할, 지위, 어떤 사교정을 하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치와 길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정리를 하시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사교작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부분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를 주느냐, 중립이냐, 이거를 두 종간에 해가지고 매치를 해서 9가지의 상호관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변화라고 하는 거는 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생물 군집이 식물 군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많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생물 다양성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의, 그다음에 분류, 가치, 유형, 가치, 정의, 유형, 가치를 꼭 한 페이지 내지 0.5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로 꼭 정리해서, 이거는 뭐 기계적으로 쫙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생태 서비스 무지하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분류, 이 분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는 법적 용어로 좀 바꿔서 지원 서비스보다는 지지 서비스, 조절 서비스보다는 환경 조절 서비스로 쓰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그다음 가치 평가, 이 두 개는 굉장히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보고보다는 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가치가 평가를 해서 그래야 그 생태계 개정된 생물다양성법 개정돼서 반영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이것도 그 밑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자연자원 총량관리제도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담이지만 이런 생태계 서비스 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먼저 선점한다면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로 예상 문제, 생태학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태학의 예상 문제는 뭐 한 11문제 정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뽑았던 뭐 가이아 이론이나 굴절 작용, 굴절 적응, 뭐 생태계 탄력성, 순화 적응, 진화적 공기 경제, 가성 이용비 가서는 뭐 계속 예상 문제를 좀 뽑아왔는데 아직까지 뭐 시험에는 안 나온 그런 문제들이 좀 되겠고요. 새로 좀 예상 문제를 좀 본 것이 라운키에르의 식물의 생활형. 이거는 이제 겨울눈의 위치에 따라서 지상부에 뭐 바닥이 있느냐, 지상부에서 얼마나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생활형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환경영 평가서를 보면 이 식물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생활형을 다 구분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환경 평가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추가를 해본 문제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이제 48, 49, 50, 51번은 이제 좀 기본이 되는 문제 중에서 이번에 좀 준비를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태 천이 관련한 문제와 그다음에 군집 내에서 개체군들, 특히 이종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물질 순환 관련해서는 질소 순환, 주사 순환은 5가지를 말씀을 이제 도식화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질소 고정되고 거기에 암모니아와 그다음에 질산화, 동화, 탈출화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거기 중간에서 질소 고정을 할 때 균근과 뿌리와 균 간의 이런 상호 공생 과정으로 식물이 어떻게 질소를 자기의 체내로 흡수를 하는지 그런 과정,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 또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니까 질소 순환 부분을 잘 좀 정리해 두시고, 생물 다양성 분야 중에서 특히 종 다양성 지수가 다시 좀 나오지 않을까 시험 문제로 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심슨 지수하고 샤론 지수를 좀 정리를 해두셔서 좀 이게 실제로 두 개가 구분이 잘 좀 안 되는데요. 왜냐면 샤론 지수는 좀 주로 이제 뭐 희귀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N 개체들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딱 뽑았을 때 그게 어느 개체군에 포함될 확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심슨 지수는 연속해서 이제 두 종류를 뽑았을 때 그게 같은 종일 확률을 따지어서 좀 풍부성을 좀 강조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말의 차이가 그렇게 딱 명확하게 딱 와닿지 않아서 뭐 방법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수식을 외워서 종 다양성 지수가 나오면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